첫 번째 항목은요. 69일 만에 칼 빼든 한국 정부입니다. 그 예고했던 대로 WTO에 제소하기로 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국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의 이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강력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일단 이 WTO에 제출한 우리 제소장 논리를 살펴보면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한국만 특정해서 이 포괄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를 이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WTO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애국 대우 의무 위반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또는 유지의 금지의 의무에도 이제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무 조항에도 저촉이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인데요. 예. 거기다가 일본이 상품뿐 아니라 기술 이전 부분까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한 것은 이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투자 무역 협정 위반이다라고도 이 제소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그거는 아예 없어요? 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번 제소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조치에 따른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된 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발표는 됐는데 예. 실제로 효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후에라도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수출 제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면 이 제소에 추가해서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피해가 모습을 드러낸 것만 가지고 제소한다. 그렇습니다. 일본 반응이 있나요? 일단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면서 양국 협의 요청이 있으니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일단 이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먼저 양 당사국 간의 협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우리 정부가 주 제네바 일본 대사관하고 WTO 사무국에 전달했기 때문에 제소 절차가 이제 공식 개시가 된 건데요. 예.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이제 합의를 시도하게 이제 되고요. 여기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WTO의 재판부 역할을 하는 이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고 이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이후에 이 패널 보고서 제출 및 채택 과정이 쭉 이제 재판과 같은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상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으로 따지면 2심제에 가까운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이 설명입니다. 양자 협의의 기한은 딱 2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일본 그 개각한 내용을 보면 2달 안에 문제 풀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오늘 확정된 개각 명단하고 자민당 간부 인사 이렇게 쭉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본이 뭔가 한국과 잘해보자라는 분위기보다는 계속 싸우면서 이 개헌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최근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재기용됐고요. 새로 경제산업상을 맡게 된 스가하라 이슈라는 사람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수정을 주장한 바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또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내놓은 바도 있어서 문제고요. 그다음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장한 바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에 임명된 것도 문제인데 이 문부과학상은 교과서 문제 등의 어떤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쟁점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나머지 인사들도 다 극우 인사이거나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일 간에는 갈등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참. 시사뵙기 2번째 항목은요. 역대 최고 고용률입니다. 오늘 고용동향 발표됐는데 성적이 이번엔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가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가폭을 보면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인 거고요. 8월 달만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5년 만에 최대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로 0.5%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것도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실업자도 85만 8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만 5천 명이 감소해서 실업률은 3%, 1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하락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고용 지표가 계속 안 좋았는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인데요. 청와대는 오늘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8월 고용 개선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재정의 마중물 및 정책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본의 도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뚝심 있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 효과를 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 나온 무슨 이유가 통계에선 드러나나요? 일단 통계청은 그간 감소폭이 컸던 제조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연령대별로 볼 때 40대에서의 어떤 감소폭이 축소된 게 지금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별로 취업자 증가를 보면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4천 명, 숙박 음식작업에서 10만 4천 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8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금융보험업 이런 이제 분야에서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총계청 설명대로 제조업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7월 달에 9만 명 넘게 감소했었는데 8월에는 2만 4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그 폭을 줄인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업종별로 쭉 봤는데 연령별로 보면 어때요? 60세 이상에서 39만 1,000명, 50대 13만 3천 명, 20대 7만 1,000명이 각각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40대에서는 12만 7천 명, 30대에서는 8천 명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40대의 경우에는 고용률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실업률을 보면은 20대에서 2.8%포인트 하락했고 30대와 40대, 50대에서 각각 다 소폭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이 숙박, 음식 작업 중심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결과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숫자 계속 좀 나오길 바라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